그래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쪽으로 러시아, 또 이 서쪽으로 중국, 동쪽으로 일본, 이 세계 강국들하고 연결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지배하려면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고,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한반도가 항상 땅덩어리는 작지만 이제 이웃나라가 강대해지면 이 영토를 욕심을 내고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국이 그렇게 떠올리니까 이렇게 제가 중국 한족의 시조를 모신 그 황제의 성서성 황릉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을 뭐 신화리 무산인에 해서 아주 철학하게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문 선생이 가서 거기서 쓴 제문이 중국 그 소학교 역사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오택동, 강택민, 허금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택동이 그 황제 등에 가서 쓴 제문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갔을 때 역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와서 거기 참배하면서 쓴 글을 하나의 문집으로 책을 엮어놓은 책을 제가 이제 사서 봤더니 거기에 오택동이 공산당 지도자로 있을 때 쓴 제문이 자기 시조에게 쓴 제문입니다. 거기에 삼한을 통일하지 못해서 천추의 한이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시조 앞에서 그런 결심을 또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27, 28일) 날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 북미 회담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중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수상이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좁은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역사적인 그런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 매우 그 무거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 중국의 영웅이 나오면 우리 한민족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침략을 했습니다. 중국 한족의 최고 영웅이 한무제 당태종입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저 중국을 서쪽으로 북쪽으로 침략을 해서 강역을 넓힌 다음에 또 조선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쪽으로는 지금의 베트남까지 한무제가 갔습니다. 북쪽으로는 흉노하고 싸웠습니다. 동쪽으로 조선하고 싸웠습니다. 또 당태종도 고구려 때 왔습니다. 그러나 당태종도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못했고 한무제가 조선을 쳐가지고 한사군을 세웠다. 이 기록을 사마천이 사기에 함으로써 지금 전해지는데 그때 한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웠느냐? 아니면 한사군이라고 하는 게 고조선의 일부 서쪽 지역을 약간 침략해가지고 그곳을 빼앗아서 거기다 한사군을 세웠느냐? 그때의 고조선은 지금의 대동강 유역에 있었느냐? 아니면 저 북경 갈석산 부근에 있었느냐? 이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입니다. 이게 원자료입니다. 1차 자료입니다. 한사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조선 열전입니다. 사마천이 여기에서 한사군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역사상에 한사군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과 한사군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사마천의 사기 조선 열전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대학교 사학과에서 사마천 조선 열전을 제대로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사마천 사기 조선 열전을 제대로 읽는다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마천이 쓴 2000년 전에 쓴 그 사기 원자료 1차 자료 그걸 가지고 고조선과 한사군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귀비가 미인이라고 하지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마천이 직접 쓴 사기 조선 열전 원전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귀비 실물을 보게 됩니다. 이게 더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네, 최대한 키우시죠. 왜요? 우선 사기 조선 열전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바로 한무제의 그 한무제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국하고는 사실 그 인간적으로 서로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때 이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흉노를 치러 가가지고 부득이하게 거기에 항복을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이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 구명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후마천이 이륜에 대한 구명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궁형이라고 하죠. 저희 나라는 생식기를 제거하는 그런 치욕적인 형벌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가지고 지금 전하는 사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형을 안 당했다고 하면 이 명작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궁형이라고 하는 그런 한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무제 황제에 의해서 궁형을 당했지만 역사상에 이름은 한무제 못지않은 위대한 이름을 남기겠다 해서 아마 이 18년을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장을 보시겠습니다만 사기 그때의 그 중국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거기에 기록한 국가는 한무제하고 관련이 있는 한무제가 정벌을 했다는 얘기. 이러한 국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이 한무제하고 전쟁을 안 했다면 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의 그 베트남, 월남, 중국이라고 하지만 하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고 남쪽으로 베트남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 이전에는 진시황 때 이제 약간 남쪽으로 세력을 확대했고 한무제 시대 와서 지금 그 월남 쪽까지 한나라의 강력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안에 남월열전, 동월열전이라고 해서 월나라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흉노열전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한무제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한무제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무제와 전쟁했던 그 조선은 어떤 조선입니다. 한무제 시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조선은 4000년 역사인데 2000년 전이니까 그 이전에 단군조선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조선열전을 쓴 것이 아니고 한무제가 공격했던 조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선열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한무제가 공격했던 조선은 그 당시에는 유만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만을 중심으로 썼죠. 그러니까 첫 구절이 조선왕 만자는 고연이냐.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보시죠. 첫 시작이 조선왕 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 유만을 말합니다.
조선왕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적 연나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나라가 역사상에 여러 연나라가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진초, 연세, 한, 위조 하는 그 연나라가 있고 그 지역은 하북성 지역입니다. 오늘의 하북성 지역, 북경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에도 고조 시기에 한고조 유방 시기에는 그 지역을 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무제가 조선을 공격할 그 시기에는 연을 연나라라고 하지 않고 한무제가 중국을 13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평주, 유주, 기주 13주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는 13주 자사라 그랬어요. 그 행정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연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한무제 시대에 지금 쓰는 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무제 시대에는 13주로 행정 단위가 바뀌었으니까 얘 연나라 사람이다. 고조 때, 한 고조 때까지는 연나라란 말이야. 자시, 전연시, 상, 약속, 진본, 조선. 전연이란 말은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약소 국가입니다. 진초, 연제, 한유조 7국이 있었는데 전국시대에 그 7국 가운데 가장 약소 국가가 연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전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연나라가 전성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이 말이에요. 전연이란 말은 연나라가 약소 국가일 때 감히 조선을 칠 수가 없죠. 연나라가 전성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진번국과 조선국을 약속이라 침략했다 이 말이야. 침략해서 거기에 자기들 국가로 이제 소속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인데 일부를 거기 이제 침략을 해서 소속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일칠이 연나라의 관리를 배치하기 위해서 장세를 쌓았다. 장세란 말이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성을 말하는 겁니다. 책자는 그게 만리장성이라고도 하지만 세라고도 하는 거예요. 변방에서 국경선에 쌓기 때문에 세자를 씁니다. 변방세. 낙을 색이 아니고 변방세라고. 전국시대에는 그랬고 진멸연, 진시황 시대에 와가지고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칠국이 싸우다가 육국을 통일한 게 진시황 통일입니다. 그렇지? 진초, 연제, 한, 위조, 칠국에서 이 진나라가 나머지 육국을 통일한 것을 진시황 시대에 한 거라. 그러니까 그때의 진시황이 연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속, 요동, 외요라고. 고조선은 요동 지역의 바깥 변방에 속했다. 이 요자는 변방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동이 현재 중국 연영성에 있는 요동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저의 책이나 또는 유튜브를 들으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이때의 요한은 하북성 북경 남쪽에 있는 역수를 말하는 겁니다. 역수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라가 이제 진나라 진시황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한나라 아닙니까? 한나라가 일어나니까 위기원난수라 이 조선이 너무 멀리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어려워. 진번이니 조선이니 뭐 이렇게 빼앗아서 소속시켰다고 하지만
너무 그 성서성 서안에서 너무 멀리 있잖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이야. 그래서 부수 요동 고세하여 다시 요동의 옛 그 성을 수리해가지고 지 폐수 이게라 폐수까지를 국경선으로 삼았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상에서 말이 많은 폐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연나라에 소속시켰다. 근데 연나라 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한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나라 고조 때는 아직 거기에 연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무제 때 13주로 바꿨지. 한나라 고조 때에는 그 지역을 그대로 연나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나라의 왕을 자기 고향 친구인 노관을 시켰어요. 노관이가 자기 고향 친구예요. 소위 말하면 불알 친구라고. 그래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을 제일 먼 지역에다가 갖다가 중국에서 제일 멀리 있는 나라가 연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왕으로 했는데 유방이 죽은 다음에 유방의 부인 여후가 집권을 해가지고 한신이도 죽이고 공신들을 다 죽이니까 노관이도 저도 자기 몸이 달아날까 두려우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어디로? 이 흉노에게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관의 밑에서 관료를 하고 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임금이 망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위만이 또한 노관의 신하인 위만이 또한 망명을 했는데 그때 자기를 따르는 천여 명을 당을 모아가지고 퇴결 만이고 그러니까 우리 동이족들은 상투를 틀고 옷이 중국 옷하고 달리 좌임을 했다 이 말이야. 만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 때 중국 한족 옷을 입고 한족 모양을 하고 오면 잡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이족으로 변장을 하고 동주 출세라 동쪽으로 조망쳐가지고 새는 그 국경을 나갔다 이 말이야. 네? 변방 그 장성을 나갔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폐수를 건넜다. 그러니까 이 폐수가 만리장성 밖에 폐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진고 공지 상하장이다. 그러니까 이 고조선과 진시황 진나라의 사이에 그 공백지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네. 양국 국경은 이게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 공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지금 말하면 초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하장이라고 하는 건 초소야. 장자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진시황 진나라에도 한나라에도 소속되지 않고 고조선도 소속되지 않은 그 공백지대에 가서 네? 남의 나라에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뭐 엄중한 그런 때가 아니니까 거기 가서 슬며시 도망쳐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야. 진나라의 옛 공지 빈 땅 그래가지고 거기서 초역속 진번 조선 만이 그 고연제 만능자 왕지라 점차로 진번 조선 또 그 연나라 제나라에서 망명해온 사람들을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거기서 왕을 했는데
도읍을 어디다 했느냐? 왕엄성에다 했다. 왕엄성. 거기까지가 이제 유만이 망명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효해 고우시 천하처럼. 그러니까 유만이가 망명해올 그 시기에 중국의 한 고조는 이미 죽었고 그 아들 효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제2대 황제예요. 그리고 한 고조의 부인 여후, 이 고후는 고조의 부인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한 효제, 해제라고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해제와 고후 두 사람을 썼느냐? 이때 이 효해가 물론 한고조하고 여후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지만 그 황제로 앉혀놓고 그건 허수아비로 하고 여후가 전부 실권을 휘둘렀어요. 권력을, 황제의 권력을 고후가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실제 황제는 고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황제들을 쭉 황제 본기를 쓰지 않습니까? 고조 본기, 뭐 한무제 본기, 한무제 본기, 황제는 전부 본기라고 해요. 그런데 해제 본기를 써야 될 텐데 여후 본기를 썼습니다. 해제 본기는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뭐 허수아비고 실제 황제 노릇을 여후가 했습니다. 그게 사필입니다. 그만큼 사필은 춘추필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효해와 고후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초정이라는 말은 한 고조가 한나라를 세웠지만 이제 처음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제 소정, 이제 처음 기초를 닦을 그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만이가 뭐 연나라, 제나라 이건 다 한나라에 소속된 나라인데 거기에서 온 망명자들은 다 지가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나라에서 손을 한번 받을 만도 한데 왜 손을 못 받느냐? 중원 자체가 정권이 아직 안정이 안 된 시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동태수가 약 만유여신이라 이만하고 서로 약속하기를 이제 네가 우리나라의 외신이 되라. 외부신하. 그래가지고 그 세외 많이 저 변방에 있는 그 외국의 많이들을 잘 보살펴 줘가지고 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변방에 와서 도둑질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저런 여러 동이족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중원에 와서 한나라의 황제를 만나보려고 할 때 저 많이 군장이 욕 입견 천장 여러 동이족의 군장들이 왜 동이라고 하지 않고 만이라고 했느냐? 만은 남방에 있는 동이족을 말합니다. 동이족이 남방으로 가면 만이야. 동이족이 북방으로 가면 북이야. 근데 그때 이미 이제 한무제 이전에는 남쪽에 있는 동이족들은 중원하고 관계가 없었지만 무제 때 와가지고 그들도 한번 침략을 해서 그 지역도 차지했다.
그래서 이와 만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에는 남월열전, 동월열전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으로 중국 역사에 들어가 있는 진시황 시대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어, 월나라는. 그래서 그런 그 이족의 지도자들이 중국에 와서 천자를 만나보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금지시키지 말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 중원 황제에게 잘, 이 문이란 말은 잘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말이야. 들려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이 허지라. 상은 황제 폐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하를 한마디로 말할 때 주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황제 폐하께서 좋다 허락을 했다. 이거로 많이 병위제물 하야 침강 기방소 진번임등 계내 목속 방천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등에 업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국의 병위, 군사의 위험과 또 재물, 그걸 잘 해주면 중국도 좋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지원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점차 그 옆에 있는 소 조그만한 돌들 그걸 침략해가지고 진번, 임돈 이런 나라들이 다 와서 복속을 했다. 그래가지고 위만이가 처음에는 그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이 양국 국경지대 거기에 와서 초라하게 있었는데 땅이 수천리로 넓어졌다.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위만의 나라가 위만조선이 강대해지게 된 그 국가의 세력이 확장하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아주 명문장가예요. 찰진글로 그 과정을 아주 요약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한나라와 조선 두 양국이 서로 관계가 악화되게 됐는가?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는 서로 이 중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변방을 안정시키고 소국들을 잘